네, 법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자주 모시고 싶은데. 예, 부르면 오겠습니다. 고정 어떠십니까, 고정? 아유. 그 한 정당의 원내대표를 저희가 고정으로 모시려는 이 욕심. 탐욕인가요? 아, 예, 뭐,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 징역 30년이 구형이 좀 됐습니다. 방금 뒤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 징역 30년이라는 이 구형 자체를 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높은 이 벌을 줘야 된다라는 네. 그 여론도 당연히 있지만 흔히 보통 20년 이상의 선고나 구형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일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유기징역을 30년 이상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경합범일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상당히 그 좀 무거운 네. 형벌을 구형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안 나왔을까요? 일단은 재판을 계속 안 나왔어요. 재판 도중에 네. 그 자신이 이제 뇌물죄까지 예. 되고 예. 그 다음에 국정원 이 특활비로 인해서 뇌물죄까지 들어가면서 예. 본인이 재판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더 이상 자기 변론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자기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재판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보복이다. 예. 그 프레임으로다가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구형하는 날 결심 공판 장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 30년이면 지금 그 나이를 계산을 하면 사실상 평생 사실상 감옥에 종신형이죠. 사실상 종신형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인데 그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일종의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전 참 그 변호사들이 갔다 올 때마다 나눴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네. 애국 세력은 잘 있냐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세력에게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가지고 예. 국선 변호인을 재판부가 그렇죠. 그 선임을 했지만 예. 국선 변호인도 거부하다가 예. 최근에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 처리. 유영하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네. 그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처리라거나 여러 가지 재산 관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사실상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테면 국선 변호인 재판을 아예 포기했으면 계속 재판을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선고 재판이 남았는데 예. 1심 선고 재판이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도 네.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네. 뭐 자기는 그게 희생양이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는 그런 법정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2년 6월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문체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등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방해 행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그 혐의가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컨대 이재용 씨를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형량을 줄여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강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네. 결과가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가중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를 하거나 이런 사람처럼 쉽게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사실상 종신형에 석방되기도 어렵다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계속 안 나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모든 재판을 이제 항소심까지도 저는 네.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는데 항소심에는 나오지 나오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르면 3월 초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이 기획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한 기업의 건설을 기획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이재용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삼성을 갖다가 만나기 직전에 삼성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재용 씨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청탁을 받고 그러면 그 청탁을 들어줄 테니 얼마를 내라. 어디에다가 또 당신도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인데 주고받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저 친구가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까. 거기에서 미리 예습을 다 하는 겁니다. 예습. 그걸 이제 한 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정부가 할 일이 뭔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작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미리 다 자기가 대가로 줄 수 있는 걸 다 점검한 뒤에 또 자기가 이재용에게 요구할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이제 몸에 밴 사람들인데 이번 경우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건설회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기획 같은 데도 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볼 때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은 이런 이익이 저쪽에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러면 그 대가는 얼마 정도 내야 시장 가격에 적절하고 이런 계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국가를 수익 모델로 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기업을 상대로 뇌물 받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고 짬짬이 하고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특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원했지만 군이 반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성남공항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못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때문에 롯데그룹이 수건 사업이 있지만 포기한 것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공항 갖다가 각도를 비틀어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허가를 내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이요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과연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 나왔죠. 그리고 지금 롯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SK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납한 상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 박근혜 정부 9년간 재벌을 동원해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빼먹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범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소환이 되겠죠. 빠르면 다음 주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할 어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왜 소환을 미루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예. 그런 이제 증거나 또는 증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들도 부르고 아마 부인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윤옥 여사 뭘로 부를까요? 예. 부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제2부속실 그 비서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현찰로 달러화를 갖다가 국외 출장 전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무엇을 샀다라는 네. 사실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그런 수 건 있나요? 없죠. 예. 예. 그 부인이냐 그러면- 아니냐는 것은 예. 마지막에 뭐 재판부가 예. 형량을 갖다가 매길 때 혹시 감안될지는 몰라줬지만은 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윤옥 여사는 언제 소환이 될까요? 지금 이게 상황 이미 다 나왔는데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 이미 다 나온 사실에 대해서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부를 사람은 거의 다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를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네. 내주가 아닌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가기 전에 김윤옥 여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예. 뭐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있겠지만.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가장 중요한 또 피의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여러 번 부르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부르긴 힘들고 한 번에 다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일괄 조사를 받는 게 예. 뭐 그나마 남아 있는 또 예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있는 예우이기 하기 때문에 불러놓고 좀 부족한 게 있다 딴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가 다르다가 또 부르고 예. 그러기보다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예. 불러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개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서를 쓰지만 이게 이제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에 이상은 회장을 먼저 부를 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거다. 이제 이런 대체로 이제 법조기자들의 시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김윤옥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활비 문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삼성하고 계속 싸우셨어요. 예. 삼성 피해자. 2007년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이다. 그랬죠, 사실은. 예. 네. 그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삼성 특검에서도 사실은 크게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희 비자금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네. 세습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서 다 해준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2005년에 삼성 네. 엑스파일의 그 특검 떡값 검사들, 예. 떡검. 떡값 검사들 명단 발표해서 뭐 의원제까지 상실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후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네. 제가 폭로한 사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불법 비리가 드러난 거죠. 그에 따라서 2007년에 제가 법사위 마지막으로 당시에 있을 때 이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특검 수사가 이제 수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4조 4천억이라는 차명 재산이 드러났고요. 네. 드러났고 사실은 2008년, 2009년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IOC 위원도 이제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4조 5천억의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징금도 내고 세금도 안 낸 거 다 내고 나머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다. 사실상 헌납하겠다. 환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게 200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손을 내민 거죠. 다스 변호사비 좀 처리해줘. 40억. 네. 그거 지금 4조 5천억을 감춰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1,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더 내야 되는 네. 세금은 약 400억 정도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40억 좀 도와줘.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처한 그 처지가 어떻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이라거나 이런데 한마디라도 국민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랬으면 천억의 과징금을 내고 뭐 다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40억 받고 결국엔 모든 걸 봐준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애프터 서비스로 해가지고 특사까지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다 해준 거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다 예. 해준 거죠. 그리고 드러난 것만 이것이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이미 삼성은 1996년 이후로 예. 승계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거나 SDS라거나 계속 재판에서 국세청의 어떤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예. 그 돈 안 들이는 승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나머지 뭐 이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다스의 일부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예.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갖다가 특별 사면시켜줬고 그 이외에도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네.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그 재벌이 그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직접 어찌보면 담합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이제 정경유착. 과거의 어떤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금액의 액수가 큰 그런 정경유착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뭐 쉬는 날 없이 빨간 날도 없이 계속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 날도 없이. 예. 아, 노동시간 단축되는데 그들은 빨간 날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착하면서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예.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오늘의 노회찬 어록.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재밌습니다. 그 40억을 받고 4조 5천억 이익을 봐줬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논하는 장사를 했다. 그 이재용 씨가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예. 70억을 주고 3천억이라는 그렇죠. 국민연금을 흔들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이익을 취하는 예.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삼성에는 역시 삼성이다. 역시 삼성. 공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창출한다. 예. 70억 내고 3천억 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선대에서도 예. 같은 일이 이제 40억 주고 뭐 1,000억 이상을 절감하는 예. 그런 거래를 갖다 이명박 시절에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시대도 또 똑같이 예, 다른 또 품목을 가지고서 그런 정경유착,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거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요. 촛불혁명이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이병철 네? 때의 정경유착을 네. 봐줬기 때문에 이건희의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병철. 또 그걸 갖다가 단 하루도 깜빵에 안 가도록 봐줬기 때문에 네. 이재용의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또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4대 세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재용 아들이 또 그럼요. 예.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걸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72억이나 뇌물이 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가지 않았다. 이제 말 소유권은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 액수를 축소해서 결국에는 내보내는 그런 판결을 갖다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이 법원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식 판사가 이 말 비타나가 네. 예, 이게 지금 독일 마방에 방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자산에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누구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정유라 씨만 탄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유라 것도 아니고 삼성 것도 아니고 이거 누구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풀어주고 그리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역시 어록제조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이 이제 석방이 아니라 네.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죠. 석방을 목표로 판결을 한 거다. 네. 야. 짜맞추기 판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는데 이 판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예, 뭐 판사는 우리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다른 판례도 있고 또 안종범 수첩 같은 것도
이 사람 재판을 그 정영식 판사가 내린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네. 다른 모든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법리 적용이나 증거 채택의 어떤 변경이 생겨나면은 또 엄한 처벌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역시 대표님 출연하시니까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MB, 돈,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요? 자한당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거운 형벌이지만 과연 회개는 할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 의원님,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 하시나요? 논의해볼 만하지 않나요? 이거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깨알 같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먼저 하고 갈까요?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요. 원내대표님이라서. 그래서 이 재판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네. 뭐 자기는 그게 희생양이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는 그런 법정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2년 6월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 문체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등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방해 행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그 혐의가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컨대 이재용 씨를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형량을 줄여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강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네. 결과가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가중된 거죠.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라거나 이런 사람처럼 쉽게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사실상 종신형에 석방되기도 어렵다면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계속 안 나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모든 재판을 이제 항소심까지도 저는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는데 항소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르면 3월 초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이 기획을 청와대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한 기업의 건설을 기획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이재용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을 갖다가 만나기 직전에 삼성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 들어갈 때 미리 선행학습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재용 씨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청탁을 받고 그러면 그 청탁을 들어줄 테니 얼마를 내라. 어디에다가 또 당신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인데 주고받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저 친구가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까. 거기에서 미리 예습을 다 하는 겁니다. 예습. 그걸 이제 한 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정부가 할 일이 뭔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작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걸 미리 다 자기가 대가로 줄 수 있는 걸 다 점검한 뒤에 또 자기가 이재용에게 요구할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이제 몸에 밴 사람들인데 이번 경우에도 수사를 하려면 이미 다 나온 사실에 대해서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부를 사람은 거의 다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주가 아닌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가기 전에 김인홍 여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가장 중요한 또 피의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긴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부르긴 힘들고 한 번에 다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일괄 조사를 받는 게 예. 뭐 그나마 남아 있는 또 예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있는 예우이기 하기 때문에 불러놓고 부족한 게 있다 딴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가 다르다가 또 부르고 예. 그러기보다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예. 불러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개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서를 쓰지만 이게 이제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에 이상은 회장을 먼저 부를 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거다. 이제 이런 대체로 이제 법조기자들의 시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김윤옥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활비 문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하고 계속 싸우셨어요. 아, 예. 삼성 피해자. 2007년부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이다.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그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삼성 특검에서도 사실은 크게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건희 비자금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그는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성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네. 세습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서 다 해준 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제가 2005년에 삼성 네. 엑스파일의 그 특검 떡값 검사들, 예. 떡검. 떡값 검사들 명단 발표해서 뭐 의문제까지 상실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후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네. 제가 폭로한 사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불법 비리가 드러난 거죠. 그에 따라서 2007년에 제가 법사위 마지막으로 당시에 있을 때 이 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특검 수사가 이제 수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4조 4천억이라는 차명 재산이 드러났고요. 네. 드러났고 사실은 2008년, 2009년은 이건희 당시 회장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IOC 위원도 이제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4조 5천억의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징금도 내고 세금도 안 낸 거 다 내고 나머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겠다. 사실상 헌납하겠다. 환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게 200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손을 내민 거죠. 다스 변호사비 좀 처리해줘. 40억. 네. 그거 지금 4조 5천억을 감춰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은 1,0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더 내야 되는 네. 세금은 약 400억 정도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40억 좀 도와줘.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처한 그 처지가 어떻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국세청이라거나 이런데 한마디라도 국민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랬으면 1,000억의 과징금을 내고 뭐 다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40억 받고 결국엔 모든 걸 봐준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애프터 서비스로 해가지고 특사까지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다 해준 거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드러난 것만 이것이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이미 삼성은 1996년 이후로 예. 승계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거나 SDS라거나 계속 재판에서 국세청의 어떤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 돈 안 들이는 승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나머지 이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다스의 일부 변호사비용을 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갖다가 특별 사면시켜줬고 그 이외에도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네.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그 재벌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직접 지금 담합해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이제 정경유착. 과거의 어떤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금액의 액수가 큰 그런 정경유착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뭐 쉬는 날 없이 빨간 날도 없이 계속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간 날도 없이. 예. 아, 노동시간 단축되는데 그들은 빨간 날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착하면서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예.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오늘의 노회찬 어록. 정경유착에는 공휴일이 없다. 아, 재밌습니다. 그 40억을 받고 4조 5천억 이익을 봐줬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논하는 장사를 했다. 그 이재용 씨가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예. 70억을 주고 3천억이라는 그렇죠. 그 국민연금을 흔들어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이익을 취하는 예.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삼성에는 역시 삼성이라 역시 삼성. 공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창출한다. 예. 70억 내고 3천억 벌 수 있다면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선대에서도 예. 같은 일이 이제 40억 주고 뭐 1,000억 이상을 절감하는 예. 그런 거래를 갖다 이명박 시절에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시대도 또 똑같이 예, 다른 또 품목을 가지고서 그런 정경유착,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거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요. 촛불혁명이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이병철 네? 때의 정경유착을 네. 봐줬기 때문에 이건희의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병철. 또 그걸 갖다가 단 하루도 깜빵에 안 가도록 봐줬기 때문에 네. 이 이재용의 정경유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또 이렇게 가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네. 4대 세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재용 아들이 또 그럼요. 예.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걸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72억이나 뇌물이 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가지 않았다. 이제 말 소유권은 넘겨지지 않았다라는. 네, 법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정치 투쟁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자주 모시고 싶은데. 예, 부르면 오겠습니다. 고정 어떠십니까? 고정. 아유. 그 한 정당의 원내대표를 저희가 고정으로 모시는 이 욕심. 탐욕인가요? 아, 예, 뭐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 징역 30년이 구형이 좀 됐습니다. 방금 뒤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 징역 30년이라는 이 구형 자체를 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높은 이 벌을 줘야 된다라는 네. 그 여론도 당연히 있지만, 흔히 보통 20년 이상의 선고나 구형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일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유기징역을 30년 이상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경합범일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상당히 그 좀 무거운 네. 형벌을 구형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안 나왔을까요? 일단은 재판을 계속 안 나왔어요. 재판 도중에 그 자신이 이제 뇌물죄까지 되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이 특활비로 인해서 뇌물죄까지 들어가면서 예. 본인이 재판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더 이상 자신 변론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자기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재판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보복이다. 예. 그 프레임으로다가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구형하는 날 결심 공판 장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 30년이면 지금 그 나이를 계산을 하면 사실상 평생 사실상 감옥에 종신형이죠. 사실상 종신형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인데 그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일종의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전 참 그 변호사들이 갔다 올 때마다 나눴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네. 애국 세력은 잘 있냐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 세력에게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호사들이 다 사임을 해가지고 예. 국선 변호인을 재판부가 그렇죠. 그 선임을 했지만 예. 국선 변호인도 거부하다가 예. 최근에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 처리. 예, 유영아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네. 그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 처리라거나 여러 가지 재산 관리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사실상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테면 국선 변호인 재판을 아예 포기했으면 계속 재판을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선고 재판이 남았는데 예. 1심 선고 재판이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도 네.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네, 건설회사 출신이죠.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기획 같은 데도 능한 사람으로서 예. 자신이 볼 때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은 이런 이익이 저쪽에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러면 그 대가는 얼마 정도 내야 시장 가격에 적절하고 네. 이런 계산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국가를 수익 모델로 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똑같이 기업을 상대로 뇌물 받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고 짬짬이 하고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특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원했지만 군이 반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성남공항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못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 네. 때문에 롯데그룹이 수건 사업이지만 포기한 것을 갖다가 네. 다시금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네.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마. 나는 그 공항 갖다가 각도를 비틀어 가지고 네. 그 위험천만한 허가를 내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이요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과연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대자동차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롯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SK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삼성은 이미 나왔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40억 원이나 그렇습니다. 되는 예. 돈을 대납한 상황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 박근혜 정부 9년간 재벌을 동원해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빼먹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 범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소환이 되겠죠. 빠르면 다음 주고 아니면 네. 그 다음 주에는 소환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할 그 어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소환을 미루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예. 그런 이제 증거나 또는 증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들도 부르고 아마 부인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윤옥 여사 뭘로 부를까요? 예. 부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제2부속실 그 비서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현찰로 달러화를 갖다가 국외 출장 전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 무엇을 샀다라는 네. 사실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그런 수 건 있나요? 없죠. 예. 예. 그 부인이냐 그러면- 아니냐는 것은 예. 마지막에 뭐 재판부가 예. 형량을 갖다가 매길 때 혹시 감안될지는 몰라주지만은 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윤옥 여사는 언제 소환이 될까요? 지금 이게 상황 이미 다 나왔는데 불러서